세계 무역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미국은 끊임없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무역 전쟁 또는 다른 전쟁을 치르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 하고 있는 책략,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가장 필요한, 그리고 병법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협상이나 대화가 아니라 상대의 취약한 점을 발견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이관계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어떤 이관계의 전략을 펼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영국을 방문하기 전에 많은 이슈를 만들어냈고, 또한 그 이슈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브렉시트 부분입니다. 브렉시트는 아시다시피 영국이 EU 연합으로부터 독립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거기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이 과연 영국이 브렉시트를 노 브렉시트 할 거냐, 아니면 EU로부터 영국이 자연스럽게 분리해 나오면서 독립적인 국가의 영역으로 편입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EU와 영국이 결별함으로 인해서 EU의 영향력이 굉장히 낮아지고, 영국 또한 GDP 대비 마이너스 5% 정도 국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노딜을 해라, 그리고 영국이 EU로부터 분리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문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아일랜드 국경 문제였었는데, 백스톱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아니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의 진위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을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EU 경제의 집중을 약화시키고 영국 시장을 미국이 장악할 것이며, 영국의 미국 의존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이 1대1로를 하면서 EU와 굉장히 가까워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특히 EU의 시장 경제 집중도를 약화시킴으로 인해서 미국의 EU 견제가 어느 정도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브렉시트가 미국이 말하는 식으로 노 딜 브렉시트를 하고, 그리고 원래 영국이 EU로부터 또는 EU의 탈퇴를 위해서 영국이 지불해야 될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EU를 나오게 된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분명히 EU와 영국 간에 엄청난 분쟁이 발생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미국은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영국 방문으로 인해서 영국 의료 서비스, 현재로는 굉장히 잘 유지되고 있는 영국 의료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미국이 이후 브렉시트 이후 영국 의료 서비스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할 것이며, 미국의 제약회사들이 영국의 의료 서비스에 많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부분은 결국에 미국의 제약회사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이익을 주면서 영국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더 많은 의료 서비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영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엄청나게 많은 이득을 미국에게 안겨준 것은 확실하지만, EU와 영국 모두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고 돌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스라엘과 이슬람 국가의 분쟁을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대통령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어, 미국 대사관을 옮기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켰습니다. 왜 그런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느냐면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미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굉장히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019년 5월 13일에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큰 선물을 하나 주었습니다. 그 부분은 골란 고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과연 정말 합당한 것인가? 라고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이 골란공원은 이스라엘에게는 굉장히 지형적으로 유리한, 군사적으로 유리한 지역이지만 그 부분은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것이며 그 부분을 인정해 준다는 것은 그동안의 국제사회가 인정하고 있던 어떤 제대로 된 판단과 그리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반대 의견을 스스럼없이 미국의 최고 군수 통수권자가 인정해주는 꼴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국제사회와 미국의 갈등이 더 심해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말한 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에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AIPAC,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미국에 존재하고 있는 유대인 협회입니다. 이 협회는 엄청난 자금과 돈을 이용을 해서 미국의 정계 아니면은 경제계 여러 곳에 로비 활동을 하고 있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은 AIPAC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해 왔던 것이 현재까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통령들은 어느 정도 그 관계에서 거리를 좀 조정을 했다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AIPAC에 엄청난 구애를 했었고 그 결과 대통령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부분까지도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면서 완전히 친이스라엘 성향을 공공연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또한 이 부분에서 알 수 있듯이 친이스라엘 성향을 보여주는 미국의 모습에서 중동 분쟁 발생 시 개입 근거에 어떤 토대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부분도 미국이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노리고 있는 부분인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는 중동을 포함한 15억 무슬림의 결집을 와해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무슬림 안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무슬림이 존재하고 그 안에서는 과격한 무슬림과 그러지 않고 유한 무슬림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부분의 갈등을 조정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여실히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짚어야 될 것은 최근에 발생된 부분이고 오늘이 6월 8일인데 6월 7일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의 하나의 중국 원칙에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였고 또한 대만과 단교를 하면서 중국의 입장을 많이 대변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대만을 공식 국가로 지칭을 하면서 중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은 좀 더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면
그 이후에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1차 무역전쟁 이후에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더 미국에 유리하게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까지도 생각한다면 당연히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미국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미중 갈등을 내부 갈등으로 전환시키는 부분도 미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1차 무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화해 무드가 되었을 때 반드시 중국은 그동안에 중국에게 적대시하고 있던 나라들 아니면은 기업들 거기에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중국에게는 별로 좋은 그런 행동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중국이 대만을 미국의 앞잡이 또는 미국을 위해서 행동하는 내부의 적으로 간주할 시 미국은 엄청난 이익을 또한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통합은 미국을 추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고 또한 중국의 무력화 그리고 강경 노선을 부추김으로 인해서 대화보다는 무력화를 더 좋아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대만과 중국의 갈등은 결국엔 미국에게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이번 조치를 내리면서 국방부에서 공동방위 조약이라는 부분까지도 언급한 것을 본다면 분명히 미국의 노림수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이번에 화웨이 사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명확하게 아직까지 영국은 일본은 어느 정도 대내외적으로 반화웨이 전선을 확실히 하면서 일본은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겠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고 거의 100% 미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국은 아직까지도 영국 내에 있는 각 기업의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자유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화웨이를 선택할 수도 있고 배제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는 영국과 일본이 화웨이를 완전히 배제시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부분이 있냐면 회사는 영국과 일본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회사들의 면면을 보면 소프트뱅크 그룹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일본의 소프트뱅크 그리고 영국의 ARM 이런 회사들은 실질적으로는 영국에는 속해 있지만 완전히 영국이 모든 부분들을 다 통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기업이기 때문에 소유주의 어떤 뜻에 따라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잘 생각을 해 보아야 되는 것이 어떤 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을 때는 당연히 국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물어지겠지만 그러지 않고 각 기업들이 선택적으로 우리는 어떠어떠한 이유 때문에 화웨이 제품을 쓸 수가 없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격이라든지 제품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지고 만약에 반 화웨이 전선에 들어간다면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가 나서서 그런 부분들을 배제해야 된다라고 적극적으로 했을 때
나중에 1차 무역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중국의 보복, 그것은 미국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미국을 위해서 일을 한 소규모 국가들에게 집중적으로 포화가 떨어질 것이 자명한 부분입니다. 또한 중국, 일본, 한국, 이 동아시아 국가들은 굉장히 오랜 동안 반목을 했었고 그 반목을 통해서 국력이 소진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미국에게는 좋은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미국은 절대로 새로운 이유를 원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유는 다시 말해서 동아시아의 3국을 주축으로 한, 아니면 크게 봤을 때는 4국, 중국, 대만, 일본, 한국을 연결하는 하나의 단일 시장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네 개의 나라들, 세 개의 국가가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 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미중 무역 갈등에서, 미중 무역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들의 속셈인기도 하다는 것입니다.